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신을 믿었지만 사실 그것 말고는 딱히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공격할 때도 있었고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쳐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계속 싸우다 잠시 휴전하고 또 싸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리스 주변의 거의 모든 땅들을 정복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페르시아는 그리스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공만 바치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으로 싸우지 않기를 원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기를 요구할 수 있는 거냐며 아주 무례하다고 사신들을 우물 속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신이란 왕의 대리자입니다. 당연하게도 페르시아 왕은 무척 화가 났고 그리스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일단 이 사달이 났으니 아테네와 스파르타도 더 이상 서로 싸우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아무리 서로가 믿고 싫어도 페르시아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동맹을 맺었고 이 전쟁은 60여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가 마라톤 전투입니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무서운 소식을 가지고 아테네로 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소아시아로부터 에게해를 가로질러 마라톤이라는 작은 마을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페르시아 군대가 마라톤에 모두 상륙하게 된다면 아테네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테네가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테네는 급하게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고 스파르타는 당연히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필이면 스파르타 종교축제가 한창일 때라 이 축제가 끝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스파르타를 떠날 수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대군에 비하면 아테네 병사는 수가 너무 적어 스파르타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테네에서 마라톤으로 달려가 페르시아 병사들이 상륙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페르시아 군대도 아테네 병사들이 마라톤에 도착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그들은 상륙하자마자 아테네 군대를 향해 화살을 마구 쏘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은 화살 사이로 막아 페르시아 군대를 공격했고 결국 페르시아 군대는 그곳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싸움에서 이겼다는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로 병사를 보냈습니다. 그 병사 이름이 페이드 피데스입니다. 페이드 피데스는 페이스를 유지하며 42km가 넘는 산과 골짜기를 지나 아테네에 도착했고 숨이 차 헐떡이며 아테네가 이겼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고 오늘날에도 이 멋진 승리의 소식을 안고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온 용감한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 마라톤이라는 이름을 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전투가 전쟁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는 전쟁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살라미스라고 하는 큰 바다 전투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 이후 페르시아는 결국 그리스 공격을 포기했고 그리스의 도시들은 여전히 자유와 독립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입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다시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고대 그리스는 세계 정복을 꿈꾼 페르시아 대제국의 침공을 막아내고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페르시아와 싸울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을 디자인하고 짓는 방법인 건축술로 유명해졌고 대리석으로 거대한 건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 바로 파르테논입니다. 파르테논은 전쟁의 여신이자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의 신전으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 위에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내부에는 전투하는 모습을 대리석에 새겨놓은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을 프리즈라고 합니다. 프리즈 중에는 그리스와 켄타우로스 군대 사이의 전설적인 전쟁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켄타우로스는 반은 사람으로 반은 말인데 반말? 너 지금 자꾸 어디서 반말이야? 그죠? 나도 반말을 시키는 사람 딱 싫어. 닭은 한 마리지. 아니 뭐 이런... 아무튼 켄타우로스는 상상 속의 괴물입니다. 그런데 프리즈에서 보이는 그리스 병사들과 켄타우로스의 모습은 너무나 사실적입니다. 그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조각해 돌에 새겨 만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무튼 페르시아를 물리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고 그리스 사람들이 원한다면 평화 속에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고 멋진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상대가 너무 강해질까봐 걱정했고 결국 이들의 우호적인 관계는 깨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의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25년 이상 계속됩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전쟁을 25년 동안이나 했을까요?
스파르타는 아테네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너무 강해 아테네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테네 성벽 안에서 머물면서 스파르타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하죠. 그래서 아테네의 작전은 성공했으면 정말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테네에 흑사병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흑사병은 쥐에 살고 있는 벼룩이 옮기는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테네 사람들은 그냥 아파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에는 질병이, 밖에는 스파르타의 군대가. 이제 아테네의 운명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때 알시비아드라는 사람이 도시 밖으로 나가 스파르타를 무찌르자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 안에서 병들어 죽느니 성 밖으로 나가 싸우다 죽는 게 낫다며 알시비아드를 따라 스파르타의 주둔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병사들은 병이 나서 약해질 대로 약해 스파르타의 승리를 당연했습니다. 당황한 아테네의 생존자들은 허둥지둥 아테네로 돌아왔고 원망의 화살은 알시비아드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알시비아드는 전쟁에서 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아 스파르타의 주둔지로 이미 도망간 후였고, 그는 스파르타 장군에게 자신이 아테네로 들어갈 비밀 통로를 알고 있다며 그들을 선동해 역으로 아테네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스파르타 군대는 알시비아드 덕분에 아테네를 점령하게 되고 이제 스파르타는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펠로폰네소스 전쟁통에 많은 아테네 사람들과 스파르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이제는 그리스에 싸울 만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힘을 서로 싸우고 죽이는데 다 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방어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얼마 안 가 또다시 새로운 침입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케도니아의 지배자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